오늘 그 첫 번째 주제는 제목이 이제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주식 리치고를 도대체 왜 만들었냐라는 토픽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로는 저는 이제 위험성이라는 키워드를 꼽았는데요. 리치고를 이제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제 리치고 앱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축이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투자라는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축을 통해서 이제 확정된 보장된 이제 이자율을 받는 것 이상으로 내가 분명히 이제 원금을 이룰 수는 있지만 좀 더 이제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축에서 투자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거의 반대급부로 항상 손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원금이 줄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에서 실제 미래 자사운용에서 이제 팔고 있는 상품들의 이제 홍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보면은 수익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최근 1주 동안 어떤 운용 펀드는 뭐 몇 퍼센트 수익을 얻었다, 최고는 뭐 7.5%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치고는 그거에 더해가지고 이 투자 방식이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이게 구체적으로 뭐 되게 다양한 지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그냥 고수익만 추구하면 되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내 100만 원이 105만 원이 되는 것보다 200만 원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항상 그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는 거는 그의 반대급부로 이제 항상 높은 위험을 동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꼭 봐야 되거든요. 보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위험성의 관리가 이제 수익성 이상으로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핵심 문구가 바로 저겁니다. 마이너스 50%가 플러스 100%랑 같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100만 원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50만 원을 보게 되면은 다음에 그거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100%의 수익률을 얻어요. 손해가 되게 수익을 계속해서 얻어온 거를 한번 손해가 크게 나버리면은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한번 크게 손해본 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더 큰 투자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보면 저희 리치고 앱에 있는 부분인데 수익성만 딱 봤을 때는 보면은 연한선 3천만 원 투자해서 연한선 수익 금액 1,900만 원에 뭐 수익 연한선을 수익률을 환산을 하면 63%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예금 이자율의 뭐 거의 한 30배가 넘는 수준의 그런 그 투자 대상인데 요 수익성만 보면 굉장히 좋은 투자처거든요. 근데 아래 거를 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뭐냐면은 위험성이에요. 이 보면은 지금 변동성 부분이 있는데 최대 하락폭이 마이너스 84.52%.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연으로 봤었을 때 63%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자고 일어날 때 80% 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것도 맞지만 그거 대비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요. 100만 원을 넣어놓는데 갑자기 15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류에 여러분들이 이제 63%만 들었을 때 되게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마이너스 85%를 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투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고려를 안 하시게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마이너스 50%를 복구하려면 플러스 100%가 필요하다는 관점 생각을 했을 때 위험성 관리라고 하는 게 정말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리치고는 위험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 거.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넘어서서 이 위험성이라는 거를 그러면 그냥 두고만 있어야 되냐. 내가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면 그냥 항상 높은 위험을 깔고 가야 되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그거를 굉장히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되게 많았어요. 그중에 이제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이제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다 담지 말라 이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회사에서 뭐 먹으라고 부활절이라고 해서 계란을 줬어요. 근데 그 계란을 반드시 전부 다 안전하게 다 옮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계란을 한 번에 다 들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눠서 가는 게 혹시나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예상 밖의 어떤 위험에 대응하기엔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관점에서 되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수학적으로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1952년에 해리 마고이츠라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왼쪽에는 그래프는 누가 봐도 가격이 움직이는 게 굉장히 크죠? 이런 경우가 이제 변동성이 크다고 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높은 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기 예를 들면 이 지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얻으면 되게 기분이 좋은 수익이겠죠? 반면에 엄청나게 크게 이제 위험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지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요것보다는 요거를 좀 더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수익성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저희는 이제 위험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단기에 손해를 볼 위험이 크고
반대로 뭐 반대급부로 이제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대상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하나는 A자산, B자산. 이 A자산은 기대 수익률이 8%고 변동성이 10이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B자산은 기대 수익률이 4%고 변동성이 5라고 해볼게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 리스크, 로 리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자산, B자산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A자산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보여주지만 반면에 변동성, 즉 위험이 더 큰 경우이기도 해요. B자산의 경우엔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이 더 작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지금 당장 수익률이 더 큰 게 좋아. 이렇게 하신 분들은 A자산 더 선호하실 수도 있고, 나는 근데 지금 좀 안정적으로 내 걸 불려가는 게 더 좋아. 라고 하시면 B자산을 이제 더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뭐냐면은 A자산이 그냥 기대 수익률도 더 높고 변동성도 더 낮은 거예요. 뭐냐면은 B자산에 비해서 지금 B자산 기대 수익률이 4%, 변동성이 15라고 했을 때 위험 대비 수익이 훨씬 크고 그냥 절대적으로 봤을 때 수익도 위험도 모두 높고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A자산이 훌륭한 자산이라는데 모두가 동의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B는 뭐 누가 선택을 하겠냐. 전혀 필요가 없다. 그냥 A에다가 내 모든 돈을 다 넣은 게 좋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포트폴리오 1호에 따르면은 여러분들이 B 자산을 여러분들의 투자 대상으로 편입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점수가 높은 거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혼합을 해가지고 더 나은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포트폴리오 1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